요즘 우리 다 디지털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진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데이터가 딱 보여주죠? 우리나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불과 1년 만에 40%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서버 해킹, 랜섬웨어 같은 공격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더 튼튼한 자물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의 핵심이 자물쇠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열쇠 자체에 있다면요. 디지털 키는 파일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절대로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지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SF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존의 보안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 해답은 바로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영어 약자로는 PUF라고 불리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디지털 지문이에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반도체를 만들 때 아주 미세하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규칙한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PUF는 바로 그걸 이용해서 칩 하나하나에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고유한 아이디, 즉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전통적인 보안은 비밀키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금고 안에 열쇠를 넣어두는 셈이에요. 해커가 금고를 털면 열쇠도 같이 털리는 거죠. 근데 POF는 완전히 달라요. 키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칩의 물리적인 구조 그 자체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키를 만들어냅니다. 금고 자체가 열쇠인 셈이죠. 그러니 훔쳐갈 키가 아예 없는 겁니다. 사실 이 POF라는 개념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심지어 미 국방부도 이걸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ITK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기존 기술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전의 PF들은 온도나 전압 같은 주변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자꾸 생기고 신뢰성이 떨어졌죠. 이걸 보완하려고 복잡한 회로를 또 추가해야 했고요. 근데 ICTK의 VIA PUF는 수동 소자라는 걸 써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덕분에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안정적이고 일관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죠. 원리가 정말 기발해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여러 개의 금속층을 쌓고 그 사이를 비아홀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멍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제조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떤 건 딱 붙고 어떤 건 살짝 떨어져서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원래는 오류나 불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ICTK는 이걸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연결 파탄 자체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암호, 즉 디지털 지문이 되게 만든 거죠. 이런 비하호를 몇 개나 쓸까요? 무려 3,000개에서 5,000개를 사용해서 디지털 지문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수많은 구멍들이 연결되고 안 되고를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이걸 외부에서 똑같이 복제하거나 패턴을 추측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복제 불가능 기술이 상용화됐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장 우리 집 IoT 기기나 스마트홈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방, 항공우주 분야, 그리고 요즘 화두인 딥페이크 방지 기술까지. 심지어 자동차가 서로 통신하는 V2X 기술이나 기업 보안에도 이 PUF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ICTK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이걸 사진이나 영상 찍는 기기에 넣으면요. 그 결과물에 기기 고유의 지문을 워터마크처럼 새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영상은 바로 이 카메라로 찍은 원본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변조가 불가능해지니까 딥페이크 같은 가짜 콘텐츠를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겠죠.
이게 그냥 이럴 수 있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요. 이미 LGU 플러스 같은 대기업은 공유기 같은 제품에 이 칩을 쓰고 있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도 차세대 제품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글로벌 반도체 연합에서는 사실상의 표준 기술로 인정받았고 로키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방산업체와도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기술력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다는 것과 그걸로 돈을 잘 버는 성공적인 회사를 만드는 건 아시다시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대단하지만 실적은 지금 좋지 않아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매출이 60% 넘게 줄었고 손실 규모는 오히려 30% 넘게 늘었습니다. 대형 계약이 좀 늦어지면서 생긴 문제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혁신 기술이 아직은 안정적인 돈벌이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신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버행 리스크라는 것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시장에 팔려고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을 말하는데요. 상장 후에 묶여있던 주식이 곧 풀리는데 그게 전체 주식의 35%가 넘어요. 더 큰 문제는 일부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사서 바로 팔 수 있다는 뜻이니까 주가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램버스 같은 막강한 경쟁사도 버티고 있고요. 해외에서 사업하려면 비싼 돈 들여서 국제 보안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기술은 늘 특허 분쟁의 위험도 안고 있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복제 불가능한 열쇠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ICTK는 그 열쇠를 발명했죠. 하지만 그 위대한 발명품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과연 이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잠재력과 아슬아슬한 현실,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